246쪽에 개념 적용 문제 같이 풀어보고, 자, 가는 이제 ABC 세기와 진동수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의 금속 판에 ABC를 각각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문턱 진동수는 F0입니다. 그래서 이 문턱 진동수를 넘는 빛에서만 광전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A를 비추었을 때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고, 빛의 세기랑은 관계가 없고 진동수랑 관계가 있습니다. B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세기가 세니까 운동 에너지가 센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빛의 세기라고 썼지만 이게 양적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면 뭐 C보다 센 거죠. 세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야. 근데 여기는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자가 빨리빨리 빠져나가니까 금속박이 금방 이렇게 오므라들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B랑 C의 차이는, 빛의 세기에 의한 차이는 금속박이 금방 오므라들 거야, B가. 근데 그럼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지금 C가 될 건데, 왜냐면 이제 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HF인데요. 그게 최대로 가지고 있는 광자 에너지거든요. 거기서 W라고 하는 이람수라고 말하지. 이람수.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빼고 나면은 그게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이 금속판이 똑같으니까 이 이람수는 똑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F가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거지. 진동수가 클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겁니다. 이건 틀렸죠? BC를 비추었을 때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 수가 가장 많다.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세야지 빛 알갱이가 많이 부딪히는 거고, 그러면 전자도 많이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B를 비췄을 때 광전자 수가 가장 많은 거다. 자, 1번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자, 얘가 지금 이 전류계지, 전류계가 매달려 있고 빛을 비춰줘요. 그러면 이제 금속판에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올 거야. 얘가 튀어나오는데 여기 플러스 극이 여기 걸려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인데요, 전자가 일로 와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는 상황이고요. 자, 나와 다는 각각 단색광의 세기와 진동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광전류는 0에서 8초까지 흐르다가 8초 이후에는 흐르지 않았다. 8초 이후에는 흐르지 않았다. 단색광의 세기. 자, 단색광의 세기와 진동수를 동시에 변화시키면서 광전류를 측정한 모습이다. 광전류는 8초까지 흐르다가 8초 이후에는 흐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8초 이후에 안 흘렀다라는 거는 진동수가 EF0보다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안 튀어나온 거지. 그래서 문턱 진동수가 EF0가 되는 거죠. F0가 아니라. 이해 가시죠? 그거보다 작은 진동수일 때 전자가 안 튀어나온 거고, 광전류의 세기는 8초일 때 가장 세게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기가 증가하면은 빛 알갱이가 많이 부딪히는 거고, 그럼 전류도 많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광전류의 세기가 세다. 8초일 때가 가장 센 거고요. 그 다음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4초일 때가 가장 크다. 이것도 맞는데, 왜냐하면 4초일 때, 자, 단색광의 진동수가 가장 크죠. 최대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에서 이람수 빼는 건데, 근데 이 진동수가 가장 큰 애가 지금 4초일 때잖아. 4초일 때 4F0로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이것도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문턱 진동수가 F0인 금속판을 이용한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는 금속판에 비추는 A, B, C, D의 진동수와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단색광이 세기로 써져 있는데, 자,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 수가 가장 많은 경우, 지금 문턱 진동수가 F0니까 얘만 빼고 얘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얘는 단색광이가 세도 소용없는 거야. 전류가 안 튀어나오니까. 광전자 수가 가장 많은 거는 단색광의 세기를 보면 되는데, 세기가 얘가 많은 거잖아. 일단은 문턱 진동수는 넘어야지. 얘네들은 광전 효과가 있는 건데, 얘죠, 얘. A가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는 거. A가 아니라 B죠, B. 틀렸어요. B일 때 가장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를 비출 때와 C를 비출 때가 같다. 안 그렇죠? B가 2배 더 전류가 많이 흐르고 C보다. 이해가? 단색광의 세기가 세면은 광자가 많이 와가지고 부딪히는 거고 전류 많이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B가 더 전류의 세기 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요때. 왜냐면 얘가 뭐야? 얘가 진동수가 가장 크죠? 이때가 C의 2배다. C의 2배는 아니네. 최대 운동 에너지는 제일 큰 거는 맞는데, 최대 운동 에너지가 D가 C의 2배는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얘가 그냥 1이고 얘가 2여도 2배는 아니에요. 왜냐면 2함수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최대 운동 에너지는 D를 비출 때는 이 F0H에서 2함수 뺀 게 최대 운동 에너지고, H는 상수입니다. 곱해줘야 됩니다. C를 비출 때는 1.5 F0에다가 H 곱한 거에서 W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배가 되더라도 사실 2배가 되진 않죠. 왜냐면 W만큼 빼주게 되니까. 그래서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뭐 다 틀렸어? 뭐지?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를 비출 때와 C를 비출 때가 같다. 안 같은데? 광전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D를 비출 때가 C를 비출 때의 2배다. B를 비출 때가 C를, 뭐 있나요? 2함수 없는데? 2함수 없잖아. 2함수가 없는데? 어디 구해야 되나, 2함수? 단색광의 세기. 실험장치. 단색광의, 디귿을 다시 봐야겠네. 2함수 있어야 되는데? 문턱 진동수가 있으니까 2함수를 알 수가 있구나. 미안해. 문턱 진동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턱 진동수가 있으니까 2함수가 HF0입니다. HF0. 그럼 계산할 수 있네. 그리고 HF0니까 F0H 나오고요. 요게 HF0니까 요거 HF0니까 0.5 HF0네. 2배 되는 게 맞네요. 2함수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요게 1함수입니다. 그래서 3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형광이랑 형광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전자가 빛 에너지 흡수하여 들떴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때, 자, 에너지가 이제 가시광선이 나오는 거를 말하는데, 그림 가와 같이 지폐에 자외선을 쪼이면
자외선의 세기와 관계없는 형광 무늬가 즉시 나타난다. 자, 그림은 이제 나와 같이 가시광선을 쏠 경우 아무리 가시광선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오래 비추어도 형광 무늬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외선이 문턱 진동수보다 큰 거죠, 지금. 이 자외선의 진동수가. 근데 문턱 진동수가 가시광선보다는 이제 작으니까, 아니, 가시광선이 문턱 진동수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지금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빛의 세기와 관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아무리 밝은 빛, 그러니까 세기가 센 빛에서도 튀어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기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진동수랑 관계겠다. 진동수. 자, 가시광선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전자를 들뜨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작다. 맞는데 전자가 이렇게 있다가 자외선이 왔을 때는, 자외선 보통 UV라고 하죠. 자외선이 왔을 때는 전자가 들떴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데, 이 사이 값이 크다 보니까 가시광선이 왔을 때는 얘가 이렇게 들뜨지 못하는 거예요. 요 표현이 맞죠? 형광 현상은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광전 효과니까, 광전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맞죠? 4번 그러면 되겠네. 자, 6번. 노출 시간에 따른 사진 건판의 상이 생기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렌즈를 지난 빛이 사진 건판에 도달하기까지 진행 과정은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렌즈. 렌즈에서는 뭐가 있죠? 렌즈 굴절이 있겠지, 굴절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파동성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파동성으로 설명하셔야 되고, 아니고요. 사진 건판에 도달한 빛이 사진 건판을 감광시키는 것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입자성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입자성으로. 자, 그 다음에 입자성과 파동성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여튼 렌즈를 통과할 때는 굴절이고, 이 노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진 건판에 생기는 상이 이제 더 진하다 이건데, 그거는 이제 빛, 입자, 알갱이 하나하나가 여기를 알갱이들이 많이 부딪혀서 광전 효과가 많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둘 다 설명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렌즈는 파동성인 거고, 노출 시간이 많음에 따라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는 이제 입자성이고요. 그건 이제 따로따로지만 하여튼 요 실험에서 입자성과 파동성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지. 답은 2번 고르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7번. 자, CCD의 구조인데, 마이크로 렌즈는 CCD의 빛을 더 모으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빛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 이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컬러 필터를 통과한 빛은 세 개의 빛으로 분리된 후 각각 광다이오드에서 점기적 신호로 바뀐다. 맞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녹색이 더 많아서 그러긴 한 건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녹색을 통과해서 광다이오드가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녹색이 들어온 거죠. 근데 빨간색을 통과해 가지고 광다이오드가 증가되는 거고, 그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자, 그다음 CCD의 각 화소에서 발생한 전자들은 전극을 전압을 순차적으로 변화시켜 전하량을 측정하는 장치로 이동한다. 뭐 이거 맞는 이야기인데, 자, 앞쪽에서 전류를 이제 모아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39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생긴 이 전자가 이제 광전 효과로 생겼거든요. 그거를 전압을 플러스를 걸어주고 00이고 여기 플러스 걸어주고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가 어디에 더 많이 비추었느냐 이거를 측정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맞는 이야기. 답은 어딘가요? 5번이 답이고요. 5번.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에서 영상을 기록하여 저장하는 과정인데 CCD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디지털 신호이다. 디지털 신호이다. 뭐 이게 딱딱 끊겨 있는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장치를 거치면서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 겁니다. CCD에서 발생한 거는 이제 디지털 신호는 아니고요. CCD의 단위 면적당 화소수가 클수록 고화질의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 뭐 당연히 그렇고요. 이거는 CCD의 빛의 파동성을 이용한 게 아니라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거다. 입자성은 이제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네, 답은 2번 고르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이중성.